새로운 떠오르는 시장으로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라는 두 나라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400년 이상 받아서 그쪽의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보다는 베트남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훨씬 더 공통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베트남이 우리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비교부터 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좀 이제 베트남 그럼 우리가 뭐 놀러도 많이 가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뭐 어르신들 중에서는 골프 치러 그냥 1박 2일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곳곳에 가장 많은 체인점이 옛날에 햄버거 체인이 가장 많았었는데 지금은 쌀국수 체인이 가장 많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나라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쌀국수라든지 뭐 다낭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모습은 알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파편들을 갖다 붙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일단 우리나라와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한번 쭉 비교를 해보고 갈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지사라고 여겨질 겁니다. 한국인의 마인드에서는. 하지만 세계에서 공부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중국도 일부 기간에만 그랬었고요. 가장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과거 제도를 갖다가 유지해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냐? 그럼 한국하고 베트남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500년 이상 과거 제도를 갖다가 유지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이나 베트남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한국인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럽처럼 아빠가 공작이었기 때문에 내가 공작이고 아빠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었던 것을 계속하다가 시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역사 자체가 100년밖에 안 된 나라와, 미국처럼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내가 맨손으로 파이프공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존경받는 나라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수백 년 동안 존경하는 나라는 굉장히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로 성공을 할 수 있던 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왼쪽은 베트남의 명칭을 쓸 땐 제가 베트남이 제가 알기로는 육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발음이 어려운 언어라고 하죠. 곡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성조가 휘어지는 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진다 그러면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트남은 이렇게 돌아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영어 명칭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명한 베트남의 관광지인데 Temple of Literature라고 번역을 합니다. Literature는 문학이라는 뜻이고 Temple은 뭐 사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사당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베트남이 유교를 받아들인 다음부터 과거를 장원급제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제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도산서원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공부를 중요시하고 공부로 성공하는 역사가 있는 나라라는 게 이제 베트남과 우리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과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문 문화권인데 말이 글자와 다르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굉장히 오랫동안 베트남어를 직접 쓸 수가 없었어요. 한문으로 글자를 쓰면서 말은 베트남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한문을 변형시켜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적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이두 뭐 이런 거는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베트남에도 마찬가지로 추놈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라이팅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여기 보면은 불화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중국에서 바로 들어온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매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라는 게 엄마라는 뜻이라는 거죠, 베트남어로. 그런데 중국어로 매 발음이 엄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에 계집 여자를 써가지고 엄마를 표현한다는 뜻을 갖다가 옆에다 놓고 오른쪽에다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발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미로 발음되는 여자를 뜻하는 단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한글이 있기 전에 노력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상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사당 문화는 더 발전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양반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에다 이렇게 사당을 모셨죠. 그래서 그 안에다 이제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대체로 뭐 5대 정도까지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는데, 베트남은 이게 조금 더 생활 근접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당이 있거나 성산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집 안에 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발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이런 게 모셔져 있고 여기에 조상들의 위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제사를 지낸다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 올 때 바로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베트남은 꽃 파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향 파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퇴근할 때 그걸 사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퇴근할 때 마치 이제 뭐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애들 먹으라고 치킨 사가는 것처럼 그 퇴근하는 길에 우리 조상님 생각하면서 향이랑 꽃을 사갖고 가서 사당에다 꽃을 걸고 향을 펴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 궁전의 형태를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좀 중국과 좀 더 비슷한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이 궁전을 갖다가 짓는 그 방향 같은 것도 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금성이거든요. 자금성은 일자로 쭉 들어가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은 이런 중국의 어떤 그 플로어 플랜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그 구조를 가지고 지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경복궁 말고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다 이렇게 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한국적인 어떤 아답테이션인 거죠. 그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대문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한번 꺾거든요. 이제 이런 약간 변형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걸 원래 동서로 지어야 되는데 얘네는 남북으로 지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건 동서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 쪽이 동쪽이면은 그죠? 거기가 정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네 지리에 맞춰서 자기네 정서에 맞춰 가지고 큰 그림은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되 자기네 민족 정서에 맞춰서 새로운 문화를 아답테이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모습도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 그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이제 딴 신문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나라의 얘기를 많이 다루는 굉장히 유용한 신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전 세계에 15살짜리 애들의 실력을 쟀다고 합니다. 수학 실력, 글쓰기 실력을 쟀더니 베트남이 지금 경제로는 한참 하위입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한 2,000불에서 3,000불 사이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호치민 시댁에 가지고 진짜 잘 사는 동네만 보니까 그렇지 베트남 전반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못 살아요. 그런데도 공부는 얼마나 잘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수학이 17위, 과학이 8위, 그죠? 글 읽는 실력이 19위라고 했습니다. 65개의 국가 중에서 이 정도 성적을 냈고 이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2,000불 되는 나라가 수학 실력, 과학 실력, 읽기 실력이 OECD 평균보다 높아요. 그게 어느 나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써있냐면 사우스 코리안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낙신문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이제 그 베트남에 가면 큰 조각들이 있는데 뭐 이분들 얘기는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만나게 될 분들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나라를 지킨 사람의 동상이 서 있지 그럼 누가 서 있어? 그런데 외국에 가면 뭐 발명가, 사업가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성공한 뭐 사람이라든지 뭐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있는 게 아니라 호국 영웅들의 동상이 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이 어떻게 해서 굉장히 멀거든요. 사실 비행기 타고 6시간 걸리죠. 근데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 가면 두바이거든요. 그럼 프랑스 문화하고 두바이 문화가 전혀 비슷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처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먼 나라가 그렇게 근접한 문화를 가지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이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어떤 그 진입점이 그렇게 먼 나라가 비행기를 타고 6시간 가야 되는 나라가 왜 가면은 건축 스타일이나 사람들 하는 짓이나 제사 지내는 풍경이 그렇게 익숙하냐. 그러면 어쨌든 길이 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익숙한데 안은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과 다른 속을 갖다 이해를 하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첫 번째 스텝을 갖다 디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